문제점이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리스트 중에 리스트의 무작위를 뽑았다고 해서를 확률이다 혹은 얘를 가지고 대표한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리스트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추출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표본 리스트 확보하는 방법 전제 조건 3가지 뭐가 있다고요? 몇 번을 했는데 포괄성, 효율성, 추출 확률. 포괄성은 뭐라고 한다고? 얘가 너무 작은 경우. 효율성은 얘가 너무 커버리는 경우. 네, 시험 문제 안 내달라고 말해볼게요. 시험에 안 내달라고 말해볼게요. 여러분 3개만 100개 이렇게 체크만 하세요. 네? 체크 다음 중 아닌 것들은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무작위 추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리스트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리스트로 확보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보가 돼야 하지만 거기서 무작위를 추출해야 대표성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여기서는 임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임의. 많이 보시게 되면 임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제가 많이 사전적으로 막 조사를 해봤더니 임의라는 말이 단순 무작위라는 말도 있고 작이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혼재돼서 사용하더라고요. 한자를 똑같이 써요. 그래서 얘가 작이냐 무작이냐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의라는 말보다는 확률이냐 무작이냐 작이냐 이런 걸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순 무작위 추출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단순 무작위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단순 임의 추출법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의라는 말을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냐 작이냐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순 무작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무작위라는 것은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전체 개수에서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개수만큼만 뽑아내는 것들. 다시요. 전체 개수에서 내가 뽑고자 하는 개수만큼만 뽑아내는 것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단순 무작위라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단순 무작위라고 합니다. 다시 어떻게 뽑는, 이건 저거예요. 이렇게 공에 넣고 뽑아내는 거. 복권, 그 다음에 제비 뽑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단순 무작위라고 합니다. 단순 무작위. 자, 단순 무작위라는 것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에서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개수만큼만 무작위, 난선화를 포함해서 뽑아내는 방법. 이것을 단순 무작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상당히 편해요. 뽑기가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확률 표본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하지만 얘는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을 못할 수 있다. 그 다음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집단에 대해 성격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모집단, 근데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하다가 조사 집단이 한 명이 딱 제주도에 걸렸어. 그럼 제주도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연에 100개는 내가 10개를 1000개 중에 10개를 조사해야 되는데 우연하게 하나가 제주도에 걸렸어요. 조사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저는 가겠죠. 왜냐고요? 와이프 나 제주도 간다? 그리고 배 저어서라도 갈 거야. 배 저어서라도. 비행기 없더라도 저는 배 저어서 갈 거야. 비행기 뭐 이렇게 놔도 난 안 가. 난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최고니까. 그쵸?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최고죠? 진담인데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최고죠. 그 왜 결혼했냐고요? 나중에. 이런 또라이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단순 무작위는 뭐라고 한다고요? 전체 N에서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개수만큼만 뽑아내면 돼요. 이것을 단순 무작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뽑아야 돼요. 많이 뽑아야 모집단의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연하게 저 같은 사람 뽑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또라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 무작위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뽑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추출하기는 쉬워요. 그냥 내가 뽑고 만큼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다음은 개통추출법, 체계적 추출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통추출 혹은 체계적 추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료에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서를 놔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개수만큼만 분할을 하고 첫 번째에서는 무작위,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내는 것들을 개통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00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제가 100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10명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 10개 그룹으로 나누면 됩니다. 다시요. 100명 중에 제가 10개를 뽑고 싶어요. 그럼 몇 개 그룹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10개 그룹으로 나누면 돼요. 네, 10개 그룹으로 나누면 돼요. 첫 번째 그룹에서 무작위로 뽑아요. 여기 무작위로 2가 뽑혀요. 그 다음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는 사람들만 뽑아내면 됩니다. 12, 22, 이렇게 해서 92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개통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개통 추출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개통 추출 어떻게 뽑아낸다고요? 순서가 있고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개수만큼 그룹을 나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무작위로 뽑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개통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20개를 뽑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룹을 몇 개로 구분하면 돼요? 20개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부터 5, 6부터 10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쵸? 첫 번째는 무작위로 뽑아요. 무작위로 만약 3이 뽑혔어요. 그 다음엔요. 어렵다. 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2, 3, 7, 8 그렇죠? 네? 13 그 다음에 18번 이렇게 계속 뽑아내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통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개통 추출 방법.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사전에 아니라 전화번호부에서 딱 펼쳐요. 그거 제가 아무나 찍어. 그 다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계속 뽑아내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통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개통 추출 방법. 이해되셔요? 다시요. 자, 단순 무작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점수를 알기 위해서 단순 무작위는 여러분 40분에서 제가 우연하게 무작위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단순 무작위라고 하고요. 개통은 첫 번째에서 무작위를 선정해. 여기에 뽑혔어요. 그럼 이 위치에 계신 분들만 쫙 뽑아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통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개통 추출 방법. 자, 개통 추출 방법은 때로는 무작위보다는 대표성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얘가 문제점이 있으면 주기적인 것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는데 토요일이 뽑혔어요. 그럼 음식점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싶은데 토요일이 뽑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요일이 매출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과대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정한 주기성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것이 개통 추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서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성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개통 추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층화 표본 추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화 표본 추출인데요. 층화라는 것은 층을 구분하는 것들을 층화라고 합니다. 다시요. 층을 구분하는 것들을 층화라고 합니다. 층화. 자, 다음 한번 보시면 어떤 틀을 기준으로 내가 기준자를 놓고 분리를 해요. 그래서 층 간에는 이질, 층 내부는 동질 쪽으로 분포 만드는 것들을 층화라고 합니다. 층화. 성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집단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어서 기준을 놓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 학점부터 D 학점까지 있네요. 즉, 층을 나눈 거죠. 나눈 거죠. 네, 층을 나눠서 층 간에는 이질이에요, 동질이에요? 서로 성질이 다르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A 학점 내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질이 동등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들을 층 간에는 이질, 층 내부는 동질적으로 만드는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층화. 다시요. 제가 얘 기준자를 놔둬서 층을 놔두는데 층 간에는요. 그룹과 그룹 간에는 서로 달라야 돼. 그룹 내부는 동등하게 만드는 것들을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층화 표본 추출. 자, 층화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좋다. 하지만 얘가 문제점은
모집단에 대한 성격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모집단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어서 층을 놔둬야 돼. 층을 놔둬서 층 간에는 이질, 층 내부는 동질적으로 분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층이 너무 세분화되거나 그럴 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A 학점 몇 명, B 학점 몇 명, C 학점 몇 명, D 학점 몇 명을 각각을 뽑아내는 거예요. 각각을. 근데 몇 명씩 뽑아내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비례, 비비례, 치적분화 비비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례층화입니다. 비례층화라는 것은 제가 100명의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1000명의 리스트에서 100명을 추출하고 싶습니다. 다시요. 1000명의 리스트에서 100명은 추출하고 싶습니다. 단순 무작위는 어떻게 추출하면 돼요? 단순 무작위는 어떻게 추출하면 돼요? 1000명에서 100명 아무나 추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층화는 어떻게 뽑아냈냐면은 9급, 8급, 7급은 나눠요. 다시 뭐라고요? 7급, 8급, 9급을 나눠요. 그 다음에 9급에서 몇 명, 8급에서 몇 명, 7급에서 몇 명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얘는 확률적으로, 비례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비례,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100명을 놔두고 어떻게 뽑아낸다고요? N수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뽑아내는 방법. 이것을 비례,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작위로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뽑아내야 된다고요? 무작위로 뽑아내야 돼요. 즉, 100명의 리스트와 300명, 600명 리스트가 다 있어야 되고 600명 중에 60명을 추출해야 돼요. 근데 갔는데 안 계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갔는데 전화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안 계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와야 돼요. 그분이 안 계시면 바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들을 비례,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뽑아낸다고요? 무작위로 뽑아내야 돼요. 자, 다음 비비례, 층화, 추출을 보겠습니다. 비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7급, 8급, 9급을 보시면 7급이 아무래도 적겠죠. N수가. 아무래도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9급이 상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가중치로 봤을 때 아무래도 7급의 가중치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직급별로 봤을 때 아무래도 가중치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뽑아내는 방법. 이것을 비례,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례, 층화,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비례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례,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뽑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역시 무작위로 추출해야 돼요. 무작위로 추출해야 됩니다.